학생 여러분, 이번에는 3차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3차시는 파이썬의 문자열 타입이라는 학습 주제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 3차시 수업 목차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? 첫 번째, 문자로 이루어진 문자열 타입. 두 번째, 문자열 안의 특수기호 인식. 세 번째, len 함수로 문자열 길이 확인. 네 번째, 연산자로 문자열 연결 및 반복. 자, 이와 같은 순서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난 2차 시에서 우리가 입력한 코드인데요. 문자열 타입이란 무엇일까요? 자, 우리가 이 input 함수에서 큰 따옴표 안에 있는 이 문자를 우리는 문자열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문자열은 바로 문자로 구성되고 작은 따옴표 또는 큰 따옴표로 감싼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문자열 타입은 크게 특성 3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? 자, 문자열 타입은 말 그대로 문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이러한 문자를 서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는 문자열의 길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작은 따옴표와 큰 따옴표 안에 넣고 싶은 문자열을 쓰면 되겠는데요. 문자열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두 기호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당연히 넣고 싶은 문자열을 변수에 대입해야 되겠죠. 자,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작은 따옴표와 큰 따옴표의 차이는 없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. 자, 이 부분은 아이들 창을 실행해서 한번 코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. 선생님도 코딩을 해 보겠습니다. 자, 이와 같이 작은 따옴표 I love Python 이라고 쳐도 I love Python으로 나오고 큰 따옴표 안에 I love Python 이라고 코딩을 해도 출력물은 서로 같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이제는 문자열을 잘못 표기한 경우 나타나는 오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만약에 A는 I love you Python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작은 따옴표를 쓰지 않았다, 코딩을 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 바로 이와 같은 오류 메시지가 뜹니다. 이쪽에서 신텍스라고 하는 것은 문법을 나타냈고요. 결국에는 문법적인 오류가 발생했다. 그 다음에 EOL이라고 하는 것은 end of line이 약자로서 그 줄의 끝에 발생했다는 겁니다. 오류가. 문자열을 스캐닝 하는 동안에 마지막 end of line 마지막에서 문법적인 오류가 발생했다라고 뜨는 것입니다. 한번 여러분들이 실제로 아이들 창 가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했는데 이렇게 작은 따옴표를 만약에 표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신텍스 에러라고 해서 EOL while scanning string literal이라고 오류 메시지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이러한 문법적인 오류가 뜨게 되면 자신이 코딩한 부분을 유심히 관찰하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야 되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앞에 작은 따옴표나 큰 따옴표를 입력하지 않았을 때입니다. 이때는 신텍스 에러라고 뜨긴 뜨는데요. 그 뒤에가 다르게 뜨겠죠. 바로 invalid syntax, 결국에는 유효하지 않은
문법이다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. 이 앞에 있는 I love Python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컴퓨터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겠죠. 앞에 붙이지 않으면 신텍스 에러, 그 다음에 invalid syntax라는 메시지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때도 마찬가지로 문법적인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러한 메시지가 뜨면 자신이 코딩한 부분을 다시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야 되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i까지만 코딩을 했을 때입니다. 이때 트레이스 백이라는 오류가 발생하는데요. 이 트레이스라는 것은 결국에는 추적하다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역추적을 하니까 이 첫 번째 줄 라인에 A는 I라고 입력이 되어 있는데 이 name 에러다. 왜냐면 이 I라는 변수가 선언되어 있지 않다라고 뜨는 오류인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변수 i는 어떤 것을 나타내고 있는지 이 i에 대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오류 메시지인 것입니다. 자, 이번에는 a하고 i까지만 입력을 한 상태에서 트레이스백 역추적을 해보니까 네임 에러가 발생을 했다. 자, 이번에는 두 번째 문자열 안의 특수기호 인식입니다. 이거는 지난 2차 시에서도 한번 배웠던 것 같습니다. A는 I love Python 할 때 이 작은 따옴표를 같이 입력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지금 신텍스 에러가 발생했죠. 유효하지 않은 신텍스라고 떴습니다. 문법이라고 떴습니다. 그 이유가 왜 떴을까요? 지난 2차 시에서 배웠던 것 같은데요. 어디에 오류가 발생했을까요? 네, 맞습니다. 이쪽에 역슬래시 작은 따옴표, 역슬래시 작은 따옴표를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. 바로 이렇게 말이죠. 그쵸? 역슬래시 따옴표 혹은 역슬래시 또는 원화 기호라고 했습니다. 이 기호, 특수 기호를 문자열에 넣기 위해서는 원화 기호 또는 역슬래시 기호를 붙이면 된다고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습니다. 만약 이 부분이 큰 따옴표면 원화 기호 큰 따옴표, 원화 기호 큰 따옴표를 넣으면 되겠죠. 학생 여러분, 이 부분 한번 아이들 창에서 코딩해 보시기 바랍니다. 선생님은 이 부분은 코딩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큰 따옴표도 역시 작은 따옴표를 넣어서 처리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. 그러니까 역슬래시 하고 넣어도 되지만 이 부분은 작은 따옴표를 넣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큰 따옴표로 해준 거죠. 이것도 학생 여러분들이 한번 코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이번에는 여러 줄의 문자열을 출력할 때입니다. 자, 여러 줄의 문자열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파이썬에서는 문자열 여러 줄의 시작과 끝에 작은 따옴표 3개 또는 큰 따옴표 3개를 붙이면 여러 줄의 문자열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. 이런 재미난 기능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. 이거는 선생님이 한번 코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텍스트라는 변수에 넣어주도록 해보겠습니다. 여러 줄의 문자열을 텍스트라는 변수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텍스트는 큰 따옴표 3개나 작은 따옴표 3개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. 별 하나의 추억가 그리고 엔터, 그 다음에 별 하나의 사랑가 그리고 별 하나의 쓸쓸함가, 여기까지만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큰 따옴표 3개를 입력하면
그러면 이젠 문자열이 텍스트 변수에 저장이 된다는 거죠. 대입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. 출력하기 위해서는 출력 함수 print 함수를 불러오고 인수값을 텍스트라는 변수를 넣습니다. 그러면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세 번째 len 함수로 문자열 길이를 확인하는 것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len 함수는 문자열의 길이가 얼만큼 되는지 나타내는 그런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데요. 자, 텍스트에 나라는 문자열을 대입해 보았습니다. 그리고 나서 len 텍스트 하면 나는 한 개의 문자열이겠죠. 그래서 하나가 출력되고요. 너도 마찬가지로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가 출력됩니다. 근데 우리라는 값을 텍스트 변수에 대입을 하면 우리 두 글자니까 두 개의 길이다 라고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만약에 서로 사랑하는 우리 사이라는 문자열을 대입했다고 보면 len으로 텍스트 인수값을 출력해 보면 서로 그 다음에 띄어쓰기도 포함이 됩니다.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둘, 열세. 그래서 len 텍스트 하면 이 13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한번 직접 여러분들이 다양한 문자열을 텍스트 변수에 코딩을 해보고 정말 그 문자열의 길이를 정확히 나타내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래서 len 함수는 문자나 띄어쓰기를 모두 더해서 문자열 길이를 나타내 준다. 이번에는 네 번째 연산자로 문자열 연결 및 반복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첫 번째로 문자열의 연결입니다. 한번 선생님이 코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임 변수에 input 함수를 써서 자신의 이름을 코딩하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메시지라는 변수에 이 네임 변수와 바로 플러스 기호를 사용하여 한번 문자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프린트 함수를 써서 이 메시지 변수를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명주형님 만나서 반가워요 라고 하는 문자열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즉 네임 변수에는 명주형이라는 그 문자열이 들어가 있고요. 그래서 이 명주형까지는 이 네임 변수에서 가져온 거고 님, 느낌표, 그 다음에 만나서 반가워요는 여기 메시지 변수에서 이 플러스 기호로 문자열을 서로 연결시켜 준 것입니다. 자, 따라서 플러스 기호를 사용하여 문자열과 문자열을 서로 연결할 수 있다. 자, 이번에는 문자열의 반복입니다. 자, 이것도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까 전에 이렇게 메시지에 메시지를 입력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바로 메시지를 이번에는 메시지 그 다음에 Shift 8번을 누르면 이렇게 곱셈 기호가 나타납니다. 3번 반복하겠다. 프린트 메시지를 입력하면
명주 형님 만나서 반가워요. 명주 형님 만나서 반가워요. 명주 형님 만나서 반가워요. 이렇게 3번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별표 기호를 사용하여 문자열을 반복하여 나타낸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. 자, 이번에는 F 스트링으로 문자열에 값 끼워 넣기입니다. 이것도 한번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서 메시지의 변수에 F라는 것을 입력하고 앞에 안녕하세요 그리고 네임 변수를 갖고 오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치고 나서 프린트 함수 그 다음에 메시지를 입력하면 안녕하세요 명주 형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나오네요. 그렇기 때문에 이 F라는 영어 소문자를 쓰고 그 다음에 내가 문자열 끼워 넣고 싶은 문자열을 쓰고 그 다음에 변수를 이렇게 연결해주면 중괄호로 연결해주면 이렇게 문자열이 서로 문자열 안에 끼어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F를 먼저 쓰고 그 이후에 내가 끼워 넣고 싶은 문자열을 쓰면 됩니다. 자, 이 문자열 타입은 상당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. 혹시 학습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? 자, 혹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선생님에게 여쭤보던가 아니면 댓글로 글 남겨주면 되겠습니다. 다음 이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